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오늘 그 부양책이 통과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예, 부양책의 상원 통과. 사실 요번에 나스닥의 그 2월부터 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아,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거 이거도 이제 급등하게 되면은 그거잖아요. 그 뭐야? 거품 논란, 버블. 자, 이 버블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갔다. 예, 급등. 어,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죠. 그 인플레가 생겨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약속을 깨고 약속 어기고 조기 어, 그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심해지면은 이제 연준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어, 어쩔 수 없이 조기에 이제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것을 우려한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어, 지속적인 매도를 때릴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언론들의 그 이제 속성인데요. 과거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언론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큰일 났다. 그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 걱정을 그러니까 거둡니다. 예,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 관련된 뉴스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예, 양산한다. 근데 이런 시점에 어떤 언론이 아니 그거 아니고요. 뭐 이제 앞으로 뭐 괜찮을 거예요. 이런 뉴스를 뭐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겠죠. 이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속성인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또 사람들이 그 장밋빛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에 맞춰서 그에 관련된 뉴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때 상황에 맞춘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미래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립 서비스를 해준다고 봐야겠죠. 맞춰서 그 관련 뉴스를 집중한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큰일 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상을 잘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번에 이제 3월 달에 그 이제 팬데믹이 딱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주로 이제 언론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락하고 있으니까 더블 딥, 그다음에 데드캣 바운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정말 지배적이었습니다. 더블 딥.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는 어떤 용감한 언론이 여러분들 지금 아주 막 저점에 막 싸게 사실 때예요.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은 없단 말이죠. 이 당시 그 사람들이 이 저점 매수를 못했던 이유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고 더 떨어질지도 모르고 막 뭐 코로나는 막 엄청나게 막 무서운 상황이고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고 있고 그런데 어떤 언론들이 아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언론의 속성입니다. 올라갈 때는 아 여러분 굉장히 뭐 앞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제 가는 중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 여러분 아 뭐 이런저런 막 우려가 엄청나게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저런 우려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득세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대다수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레거시 미디어들 측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동안 이제 제가 뭐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제 경험을 좀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여기서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 이제 올라가면서 근데 또 그때 맞춰서 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나스닥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나스닥과 계속해서 같이 이제 하루하루 나스닥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렇게 와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 주식시장을 겪어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락은 매우 그 애교스러운 하락입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훨씬 힘든 적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힘든 게 아니고 작년 9월, 10월도 뭐 애교적인 하락입니다. 진짜 힘든 시절은 어떤 때냐면 이 2018년도 요 하락 있죠. 이런 하락이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고점에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이렇게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동안 어떤 일을 당하냐면 급락이 나타난 후에 한 번 깨지고 반등이 나타나고 다시 한 번 깨지고 또 반등 나타나고 다시 깨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급락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넉 달 동안, 그러니까 한 거의 5달이라고 해야겠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 넉 달. 한 넉 달 동안 이런 걸 겪게 되면은 진짜 완전히 기진맥진해지게 됩니다. 근데 바닥에서 가장 큰 거래량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누가 잡았을지는 뻔하죠. 기관이 잡았겠죠. 자,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나스닥의 하락은 한 요만큼 정도 나온 거예요. 네. 뭐 심하면 막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어, 사실 이제 2017년 해갖고 막 2018년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거의 완전 막 폭동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3년 넘게 올라갔죠. 자,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아마존이 수익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하락은 뭐 이런 정도 하락? 예. 근데 진짜 무서운 하락은 이런 겁니다. 그 이것도 뭐 사실은 뭐 그 그냥 일상적인 하락입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하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돌발적인 큰 악재, 그러니까 전 국가적인 악재, 그 이제 리먼 사태로 인해서 미 국채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 전체가 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맞으면서 그런 하락인 경우에는
1년 가까이 그렇게 떨어지죠. 근데 그렇게 전 국가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면은 진짜 심하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엔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하락이 이제 4개월 지속되면은 또 회복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원금 회복을 하고 네, 어떤 수익을 내는 구간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것을 맞기 전까지 무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열한 달, 열두 달, 열세 달, 13개월, 1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원 제자리로 오는데 14개월이 걸리죠.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예.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고 이번에 이제 팬데믹 때는 그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원 그 회복이 됐죠. 석 달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시점은 뭐냐? 여기인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또 막 올라가서 회복되는데 저렇게 이제 13개월이 걸리고 막 그런 예상이 되는 시점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주가 그 추세의 이제 원리인데요. 이제 여기서 물렸죠? 그래고 한 달, 두 달 해갖고 원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요겁니다. 여기도 이게 삼각형을 보면은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여기가 정말 주식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뭐 정말 견디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건데 지금은 요 지금 삼각형을 보시면은 이제 추세에 이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삼각형의 이 크기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정은 작년 9월, 10월 조정보다 빨리 끝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끝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한 달 안에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3월 말 길면은 한 3월 말 정도에는 다시 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달, 두 달 반 걸렸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반이나 한 두 달 안짝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기 시작한 지가 한 3주 정도 됐는데 다시 또 상승 과정이 한 3주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그 정도가 얼추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하락하고 3주 상승해서 한 6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하고 2주죠.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고 추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됐다. 견딜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뭔가를 감안하고 볼 수 있다. 뭔가를 감안하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견디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놓고 생각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계획을 짜볼 수 있어요. 어떤 이제 예상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획을 짜볼 수 있다. 그래서 차트 공부의 효용성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마다 시간 되실 때 그리고 좀 마음을 잡수시고 내가 차트 공부를 꼭 해봐야겠다 해서 이 주식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오셔서 제가 보여드리는 제 모의 투자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실 것이면은 좀 이런 그 차트 공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어, 힘드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막 계속 이제 희망적이고 떨어질 때는 계속 또 그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는 그냥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있죠. 계속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역사상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그 조정 과정이 꼭 끼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주식 시장의 그냥 뭐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조금 해소를 하고 또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제 잘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시 큰 흐름을 한번 한눈에 보자면은 이게 이제 나스닥의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이 큰 흐름을 보자면은 어 나스닥이 제 생각에는 올 한 12월 요번 조정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한 2주 정도 후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12월 아니 2월 12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3월 12일 거의 3월 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원 제자리까지 오는데 한 3월 말이 될 것 같고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어 그다음에 이제 3월 말 정도 마지막 주 정도까지 해서 이제 원 제자리까지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돌파를 시작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 12월이나 아니면 2022년 한 3월 정도까지, 예, 2월이나 3월 정도까지 굉장히 놀라운 상승. 이 놀라운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요 상승 있죠. 이 상승보다 더 놀라운 상승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상승 각도 있어요. 각도. 이게 이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작년에 올라오는 각도보다는 약간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정말 많이 올라온 것이고 작년보다 조금 더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한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2022년 3월까지 장기적인 상승 레이스가 이 정도로 이렇게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그 이제 위에서 이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 압박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이게 계속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뭐 확실하게 예. 그리고 이번 조정장은 3월 그러니까 뭐 거의 좀 빠르면은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에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3월 말까지는 조정장이 끝나고 4월 그러니까 조정장이 끝난다는 것은 원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정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3월 말까지는 원 그 고점까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파를 해서 12월 정도까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처럼은 아니라도 이와 거의 유사한 정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4월부터는 썸머랠리 비슷하게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4월, 5월, 6월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장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우려를 생각하면은 끝도 없어요. 없을 때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상위 레벨이죠. 이게 바로 수급입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가 뭐 인플레가 생긴다, 뭐 금리가 어쩌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 가장 큰 원인보다 앞설 수 없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주식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의 양,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의 양, 그러니까 매도량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을 사겠다라는 돈. 지금은 이 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이제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자본주의의 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 절대 망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 시장이 만약에 붕괴가 돼 버리면은 자본주의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려들은 다 그냥 곁다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려들 때문에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조정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잠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품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추세 자체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지수 차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 결국에 개별 종목도 지수 차트의 움직임에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테슬라 차트를 보자면은 이 테슬라 차트도 테슬라라는 회사가 자기 혼자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막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앞서서 보셨던 나스닥 차트하고 똑같아요. 자, 모습을 보시면은 나스닥의 흐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여기 3월이죠. 3월 19일. 자, 여기도 3월 19일. 정확히 나스닥 차트와 일치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폭이라던가 조정폭이라던가 이런 것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그 개별 종목의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이 회사는 어렵구나 하고 이렇게 던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전체 지수 차트를 보신다면은 결국에 전체 어떤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가는 차트이구나. 그러니까 함께 가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전체 지수 차트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서 현재 이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지수의 하락보다 좀 더 많이 빠져 있더라도 그것은 그냥 변동성이 큰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나스닥이 가면은 결국엔 같이 가게 되고 나스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결국엔 같이 조정을 받고 또 나스닥이 가면은 또 같이 가고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근데 이제 어떤 우를 범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종목만 보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번에 이제 11월, 12월 달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개중에 이제 종목 중에서 좀 그 당시 여기서 약간 이렇게 흔들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약간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잘 상승하고 있는데 종목 특성상 약간 이렇게 흔들릴 때 여기서 팔아버리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가 아주 탄탄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흔들렸다고 해서 거기서 딱 팔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간차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지수가 아직 살아있고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종목에서 그냥 막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죠. 요번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수 차트를 같이 보면서 아 지수가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구나. 그럼 테슬라 종목은 어떻구나. 그래서 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지수가 좀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면 이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월봉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각오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그냥 하락 정도는 쉽게 쉽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뭐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이 너무 싫죠.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은 뭐 이런 건 뭐 쉽게 쉽게 나오는데 이게 일봉에서 보면은 아까 보였다시피 굉장히 힘든 그 14개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죠. 굉장히 힘든 14개월을 보내는 과정이 월봉에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적어도 이 월봉 차트를 꼭 보시면서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기서도 뭐 조정이 나와도 뭐 이런 조정과 뭐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견디고 넘어가셔야 되지. 그게 안 그러면은 마디마디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치는 쇼타임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쇼타임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신데 각자의 그 상황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걱정할 게 없고 쇼타임 하시는 분들은 잘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사줘야 될 때 딱 사주고 팔아야 할 때 팔아주고 그 다음에 뭐 가든 말든 뭐 나중에 일은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고 본인의 그 매매 원칙에 따라서 절도 있게 매매를 하셔야겠죠. 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아까 그 삼각형 패턴을 좀 오늘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꼭 차트 공부를 수강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장 힘드실 텐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잘 멘탈 관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